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10월 29일 일요일 광명 특성급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이 틀 강자들이 재기량 발이 나가다 보니까 편성 자체가 강자들 중심으로 짜여지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경주가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14경주 상당히 좀 까다롭게 편성이 짜여졌습니다만 최래선을 허리 나갔었던 김용규가 짧게 투입해 나가면서 우승 차지에 나갔었고 곽현명이 좀 3차권 진입하면서 접전이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재림하고 최래선의 협공 한번 기대해 봤었는데 두 선수의 협공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은 강자들이 결승전으로 다 빠졌죠. 그러다 보니까 12경주, 14경주, 12, 13, 14경주가 상당히 좀 까다롭게 편성이 짜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14경주 김관희하고 이 김태범이 타협점만 찾아 나간다면 뭐 쌍승식은 몰라도 두 선수의 동반 입상, 복승은 안정감 있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맞대결 가능성도 다분하다 말씀드리면서 12경주 이재림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죠. 이태호와 협공 펼쳐 나간다면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5대2로 싸워야 되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이재림이 이태호를 챙겨 나가기 위해서는 긴 거리 나서야 되는데 이태호가 또 이재림을 활에 나가면서 취입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임유섭이 시속감이 상당히 좋죠. 신사팀 을 두고 힘을 쓰게 된다면 황준하, 김민균도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2경주 상당히 좀 까다롭게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3경주도 아무래도 조지현이 시속감적이면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엄정일, 유재민과 협공 펼쳐 나간다면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종근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최종근도 자력 승부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홍희철을 뒤에다 붙이고 이승철과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조지현이 타이밍을 빼앗길 수도 있는 상황의 경주인 만큼 조지현하고 홍희철, 최종근의 맞대결 양상으로 봐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앞선에서 언급했다시피 김관희하고 김태범이 타협점과 맞대결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싸우지는 않을 것 같아요. 타협점 찾아 나간다면 김관희 머리냐 김태범 머리냐를 놓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15경주 임채빈은 무난합니다. 근데 임채빈이 요즘 몸이 많이 올라온 류지열과 협공을 펼쳐 나가면서 수성팀 완숙으로 마무리 지을지 아니면 SS반 양승원 의식한 견준영 펼쳐 나갈지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얼마 전 창원 특별 경륜 때 류젤이 젖히고 임채빈이 몰가서 직선 짧게 가져갔습니다. 결국 류재열 착순 3차권 진입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점점점 시속이 좋아지고 있는 류재열이기 때문에 임채빈도 류재열을 선택할지 양수원을 선택할지 상당히 좀 선택에 있어서 임채빈도 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종원 때 컨디션 좋았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김민균, 김채빈의 몸 상태는 상당히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특성급 12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성급 1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의 경주가 짜여졌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득점은 이재림이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태호 외에는 협공 일어나갈 만한 선수가 없습니다. 신사팀 선수들이죠. 파업 선수들입니다. 나머지는 임유섭, 정태양, 김민균, 황준하, 김원정이 비파업 선수들이에요. 더군다나 임유섭도 기복은 심합니다만 강자에 따라서 착순이 달라지긴 합니다만 힘을 쓸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주드력이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임유섭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신사팀 선수들 견제 나가기 위해서 김민균, 황준하, 김원정과 적극적인 연합 펼쳐 나갈 수 있죠. 상황에 따라서 정태양도 달고 쏘는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이재림, 이태호 경주 펼쳐 나가기 상당히 좀 쉽지만 않은 상황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편성 아무래도 이태호가 초조보다 많고 있기 때문에 이재림이 자리 잡는 경주나 아무래도 이태호의 뒷자리를 이재림이 막혀 나가면서 손가락에서 치고 나올 수 있는 임유섭 견제 나설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임유섭의 순간 시속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점 때문에 신사팀 선수들 상대 좀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넘어서게 된다면 7번의 뒷자리를 과연 누가 막혀 나갈 것이냐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 저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임유섭이 특성급에서는 조금씩 자신감을 얻고 있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강자들에게 확실하게 눈 도장을
찍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특성급이 점수대로 경주가 흘러가는 경주가 많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민섭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황준호와 전략적인 연합 펼쳐나가려고 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황준하도 곧잘 마크 잘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선행승부도 가능하고 정태양을 또 활용해 나갈 수 있는 이점 갖고 있기 때문에 임유섭 입장에서는 2번 황준하를 챙겨주면서 협공 펼쳐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황준하도 마크되면 털리지는 않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7번과 2번의 동반 입상 7번하고 2번, 7번과 2번 동반 입상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황준하가 정태양하고 황준하가 자리 잡게 된다면 7번 입장에서 자연스럽게 김민균을 뒤에다 붙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김민균이 그야말로 마크 털리고 몸싸움 밀려나면서 고전하다 보니까 점수대가 강급 위기권까지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아무래도 김민균도 승부욕을 발휘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임민섭의 뒤를 막혀 나가게 된다면 악착같이 감사한 마음 갖고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7번하고 3번을 차선을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 2번하고 7번, 3번입니다. 7번, 2번하고 7번, 3번 두 차권 7번과 2번 쪽에 7번과 2번 쪽 우선 하시되 7번하고 3번 차선으로 1번과 3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조한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다고 신사팀 선수들이 가만히 당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재림하고 이태호도 컨디션이나 몸 상태는 괜찮습니다. 이재림도 몸싸움이 상당히 능하죠. 잡아 돌리면 11초 때 초반 시도까지 나오고 있는 이재림이에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6번이 가면 4번이 쫓아갑니다. 4번이 힘을 쓰고 6번이 몰고 왔을 때는 김민균이 쫓아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6번, 4번하고 6번, 3번입니다. 6번, 4번하고 6번, 3번 정도는 노려는 볼 수 있는 상황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4하고 6-3이죠. 6-4하고 6-3은 노림수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임유섭이 신사팀 챙겨 나갈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털어내거나 쫓아가게 된다면야 착순간 진입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챙겨 나갈 리는 없기 때문에 비파업 선수들 2번하고 3번 좀 챙겨주는 작전이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신사팀의 협공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봤을 땐 특성급 경주 중에서 좀 가장 까다로운 편성의 경주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다소 좀 신중하게 접근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삼복승도 상당히 좀 까다롭게 진행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삼복승 배당 가능성 음성 정보를 통해서 한번 점검하고 체크해 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주는 아니죠. 직전 창원 광명 특성급 경주도 이변이 계속해서 속출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요일도 이변 가능성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파업과 비파업의 맞대결 양상이죠. 최정근을 중심으로 홍희철, 이승철이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파업 선수들을 반면 조전 입장에서는 엄정일, 류재민, 윤형구와 협공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정근하고 조지현 맞대결 양상 견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류재민이 초조부담 안고 있기 때문에 조지현하고 엄정일이 막혀 나가고 윤형구가 자리 잡거나 후미를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래저래 최정근이 덮고 시작하면서 홍희철과 협공 펼쳐 나가거나 이승철과 협공을 펼쳐 나가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 조지현이 마크 출병 선수가 아니죠. 자력 능력까지 갖춘 힘을 쓸 수 있는 선수입니다. 더군다나 류재민 내수작을 긁어버리게 된다면 조지현이 활용이 작전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엄정일도 최근 들어서 죽쓰다 보니까 점수가 많이 낮아졌습니다만 임채빈이 챙겨주니까 잘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크 털리지 않았었던 엄정일 아무래도 이번 입장에서는 3번과 적극적인 협공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파업 선수들 견제 나가기 위해서 3번 엄정이를 뒤다 붙이게 된다면 2번하고 3번의 동반 입장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비파업 선수들입니다. 2번하고 3번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2번하고 3번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중근도 가만히 당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뭔가 외선에서 힘을 쓰거나 끊어먹기 나서게 된다면 2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도 2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2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2번하고 6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죠. 이번 편성 분명 조주현이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패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직전에 차도 파업선들이 뭉치면서 배당이 좀 만들어졌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종군이 젖히게 된다면 홍희철이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홍희철이 선행 나서고 최종군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이승철이 쫓아가는 파업선들에 의한 협공 가능성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7하고 61이죠. 67하고 6일입니다. 직전에 차도 박병호가 때리니까 장우준이 직선에서 취임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도 67하고 6일 경주권 정도는 충분히 파업 라인 공략해 볼 수 있기 때문에 67, 6일, 67하고 6일은 함께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쉽지만 않은 상황이죠. 4번 유재민 때문에 조지현이 엄정을 챙겨 나가는 데는 유리해요. 최종군 반경 나설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리면서 2번, 3번, 6번이 아무래도 삼복선에서는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2번, 3번, 6번 쪽에 2번, 3번, 6번 삼복경주권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유재민이 긁어주게 된다면 2번, 3번, 4번으로 비파업 라인 완성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죠. 최종군이 연이틀 몸 상태는 좀 다리가 무거웠었기 때문에 들이대지 못한다면 조준도 자꾸 돌리면 11초 때 초중반 시속이 나오기 때문에 최종군이 쫓아가다 포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최종군이 먼저 내선 잡으면 홍희철, 이승철 파업 라인까지 완성도 공략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삼복승은 파업, 비파업 양분해서 공략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조주현이 확실하게 요즘 들어서 결승까지도 진출하고 있는 조주현입니다. 조주현의 선정 가능성, 엄정일과 협공 가능성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면 특성급 1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비파업 선수들끼리 경합 펼쳐 나가고 있기 때문에 김관희하고 김태범이 서로를 인정하게 된다면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타협점을 찾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면 대결 양상으로 경주가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신중함이 요구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김관희는 좀 잦은 낙차로 인해서 몸 상태가 좀 올라오지 못하고 있고, 김태범도 잘 나가다가 얼마 전에 좀 낙차 사고 당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일단 득점은 김관희가 앞서 나가고 있죠. 김태범이 자력 능력 갖춘 선수입니다. 김관희 앞에서 인정하게 된다면 뒷자리는 곽현명 이 막혀 나가거나 동갑내기 친구 김우영이 쫓아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김태범이 힘을 씁니다. 김관희가 김태범을 상대로 직선 취비 나올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태범도 잡아 돌렸을 때 시속감은 상당히 좋습니다. 11초 때 초중반 언저리까지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김관희도 몸 상태나 컨디션 상태는 나빠 보이진 않은 것 같아요. 전일은 마크 밀려나면서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직선에서 차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김관희의 취입 가능성, 하지만 취입 나오지 못할 가능성까지는 충분히 생각해 둬야 될 것 같아요. 1번과 7번의 동반 입사 쪽에 1번과 7번, 1번과 7번의 동반 입사 쪽에 우선 하시되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 1번, 7번 쌍복견 주권이 아무래도 단연 돋보이고 유리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두 선수가 서로 머리라고 욕심을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대결 펼쳐 나가게 된다면 김관희의 뒷자리는 신동현도 있긴 합니다만 김우영하고는 아무래도 92년생 동갑내기 선수 출신들입니다. 그 점 때문에 두 선수의 적극적인 협공 가능성, 1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이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태범이 가면 아무래도 곽현명이 쫓아가는 7번과 6번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2하고 7, 6이에요. 1, 2하고 7, 6은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1번하고 7번, 7번하고 1번이 싸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타협점 찾아 나간다면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은데, 1번의 취입이냐 7번의 버티기라 놓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 편서 1번이 좀 더 낫다는 점, 복승까지 함께 점검 체크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1번하고 7번을 묶어 나가시는 삼복 전략은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2번 김우영과 7번 곽현명의 선전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래저래 곽현명도 자력 능력 갖춘 선수죠. 김우영은 기껏해봐야 마크 취입밖에 안 돼요. 마크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곽현명은 힘을 쓸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복승에서는 곽현명이 좀 더 나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느냐 못 따느냐, 버티느냐 취입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전 김관희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가면 특성급 결승 15경주입니다. 정종진, 임채빈이 출전하고 있는 회차의 경주는 특성급이 뭐 저배당으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지난 회차는 좀 이변으로 발생이 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금일은 임채빈이 강축입니다. 임채빈 놓고 후차가 차지하는 패서. 문제는 수성팀 선배 류지열의 몸 상태가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란 점 잡아돌리면 11초 때까지 나오고 있는 류지열이기 때문에 임채빈 입장에서는 류지열을 챙겨주는 작전 가능하다. 몰고 가면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 지난 창원 특별 경륜 때도 수성팀 선수들이 안창진이 힘을 쓰고 류지열이 반바퀴 임채빈이 3, 4권의 지점에서 좀 세게 넘어가다 보니까 류지열과의 동반 입상이 아닌 류지열이 3차권, 임채빈이 우승을 찾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임채빈의 뒷자리가 양승원이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패성 임채빈이 1번을 지켜주기도 힘들 것 같고 그렇다고 또 컨디션 올라온 류지열을 버리고 양승원과 협권 펼쳐 나가기도 상당히 좀 까다롭게 짜여진 상황이기 때문에 임채빈 입장에서는 1번을 선택할지 3번을 선택할지 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특성급이 점수 인정하고 경주년 펼쳐 나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양승원을 배제하고 경주년 펼쳐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양승원이 이번 회차도 시속감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임채빈도 양승원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6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오히려 류지열이 양승원의 뒤를 막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래저래 6번과 3번의 동반 입상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S반 선수들끼리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인 만큼 6번, 3번 쪽 경제 중심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류지열이 김용규라든지 박경호 할에 나가면서 반바퀴 제대로 타이밍 잡고 임채빈이 류지열을 지켜주려고 하는 마음만 갖는다면 양수원이 임채빈 상대 넘어서기엔 좀 버겁죠. 그 점 때문에 결승전에서 수성팀 완승으로도 좀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쉽지만 않을 것 같습니다만 충분히 6번, 1번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제 중심은 아무래도 6번, 3번이 안정감 있고 유리하다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3복승은 이들 중심 안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류지열이 힘을 쓰면 임채빈이 짧게 가져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 양승원이 류재민을 넘어서게 된다면 살짝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6번, 3번, 1번 6번, 3번, 1번, 3번 경주권 100점대 선수들이 타협점만 찾아 나간다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객관적인 기량만 놓고 본다면 이번 편성 3명의 선수가 월등합니다. 그 점 때문에 3복승은 한방 승부를 한번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배당판이 얼마만큼 나올지가 관건이라는 점. 얼마 전 일간 스포츠의 예산전 때 정종진하고 황인혁의 동반 입상 쌍승이 1.0배가 나왔었죠. 복승이 1.0배 나왔습니다. 이번 편성도 3복승 배당은 확실히 체크하고 점검에 다 접근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배당도 점배당이죠. 6-3하고 6에 고만고만 할 것 같습니다만 1번보다는 3번 쪽이 좀 더 낫고 유리한 편성의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특성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주랑 채 구입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또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